에코프로에 대한 전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컴퓨터가 이제 뭐 야간에 또 교육할 때는 또 다른 컴퓨터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긴 합니다. 그건 좀 염두를 해주시고, 일단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의 종목군들을 다 여기 가지고 있어요. 수년 동안. 지금 한 최소 5년 정도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매매 사인을 드렸던, 교육용으로 올려드렸던,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지막 에코프로의 자료까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9월 14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9월 15일 이후에도 방송 원고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에코프로의 기준 변동성이 있는 날 아마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저쪽에서 못 찾으면 이제 전체 방송 원고에서 찾으면 되니까 언제쯤 가져갔을까요? 11월은 안 가져간 것 같고 10월 달에도 크게 변동성이 나온 날 아마 가져갔을 것 같은데 크게 변동성이 언제 나왔을까요? 10월 17일자 원고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10월 17일자 원고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10월 17일자 방송 원고 자료 10월 17일자 여기 있네요. 10회차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있겠죠. 9% 등락인데 없진 않을 것 같고 있습니다. 이때 방송에 이제 뭐 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전략.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40%가 14만원대에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에코프로를 이동을 잡은 날짜가 있을 거예요. 이동을 잡은 날짜가 있을 테니까 그게 문자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포트비 중에서 에코프로를 포스코 케미칼로 이동한다라고 이제 전략을 잡아드렸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마지막 에코프로의 문자 사인. 그러니까 매도가 아닌 이동으로 잡아드렸어요.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 뭐 이렇게 압축을 한다. 에코프로.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한번 찾아보죠. 에코프로만 이제 단문으로만 설정해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10월 27일까지 편입 기준을 잡아드렸었네요. 10월 27일까지 14만 4,300원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는 10월 27일 이후에는 없어요.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 이제 넣어놓긴 하다가 11월 달부터 11월 2일 날 마지막이고 11월 3일부터 아마 바뀐 것 같아요. 11월 3일부터.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쪽 거를 알아야 이제 우리도 기준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월 3일 날 에코프로를 정리를 했네요. 11월 3일 날 에코프로를 정리해서 11월 3일 정리해서 포스코 케미칼하고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이동을 잡았습니다. 그죠? 자, LG화학으로 잡았네. LG화학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도 똑같이 전략을 올려드렸는데 잘 보시면 11월 2일 날 이렇게 에코프로 그 결과물은 저도 몰라요. 다시금 봐야 돼요.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성일하이텍을 매도 후에 LG화학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9월 중순에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그때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이런 쪽을 싹 정리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LG화학, 또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그 당시 기준에서는 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기준에서 LG화학으로 이동 전략 한다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남겨져 있는 거는 SK 이노베이션과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저 가격으로 이동한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만 먼저 좀 볼게요. 우리는 이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에코프로의 11월 3일 뭐 종가 기준이 13만 9,1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문자 나간 게 14만 4,300원인가 뭐 거기서 마지막 나왔어요. 응? 거기서 이제 뭐 일부러 손절이 된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LG화학으로 옮기자라고 했는데 11월 3일 날 기준에 LG화학이 68만 3천원이고 지금 72만 6천원이니까 얼마야? 한 4만 3천원 올라온 거죠. 그러면 한 5% 이쪽은 올라온 거고,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는 저 종가 대비해서는 4천원 빠졌으니까 한 3%? 2, 3%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은 조정이고 한쪽은 올라왔으니까 한 7, 8%의 수익 갭이 있는데, 뭐 추후에 이제 결론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주력주로 옮기기 싫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은 3일날 들어갔으면 10%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아마 눌려 있는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은 11월 3일날 오히려 이제 18만 9,500원, 19만 원에서 만 원, 그러니까 한 4, 5% 눌려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그 LG화학으로 옮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 40%를 갖고 계신다 했는데,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의뢰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맞춰주세요. 뭐를 맞춰주시냐면, 에코프로 이외에 뭔 종목을 갖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 가다 보면 2차 전지만 또 전체가 다 2차 전지만 갖고 계신 분들 또 계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드린다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대1 상담 원한다. 1대1 상담이라기보다는 1대 다수의 이런 상담, 그렇게 해서 포트를 구성해 주기를 좀 원한다 라고 한다면 성함, 닉네임, 연락처 이건 필수적으로 주셔야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종목 편입 및 단가, 그다음 비중.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비중만.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40% 이거 해줘 이렇게 되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전략을 잡아드리지.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더 많이 갖고 계신지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기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비중, 나머지는 2차 전지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2차 전지 있으면 이제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10월 17일자인가요? 어찌됐건 그때 기준인데, 그때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고, 우리는 이제 실적주하고 그 다음에 정책주를 본다. 실적주는 누가 뭐라 해도 IT 쪽에, 특히 이제 반도체 기준을 잡는다. 하이닉스 뭐 실적 전망치가 최악으로 흐트러져 있고 할지라도 아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나 모든 부분, 펀더멘털적인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는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고 경기가 이제 침체까지 가느냐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럴 일 없다. 경기 둔화 정도 수준에서 멈춰주고 빠르게 돌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자동차 쪽에서도 반도체가 많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기준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증산을 감산을 안 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치킨 게임을 하느냐 이런 해석이 나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요게 이제 공급이었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이만큼이었다는 거죠. 수요가. 예? 그랬던 수요가 이제 이 수요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재고가 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던 수요가 다시금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 지금 지표 상당히 좋습니다. 지표가 좋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 거지, 지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면 요 재고 부분, 요만큼씩 남아있던 재고 부분 어떻게 돼요? 그거 다 금방 소진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IT가 제일 못 갈 것 같지만, 이번에 9월 말 저점 찍고 가장 먼저 돌린 게 하이닉스가 20% 돌린 거고,
누적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22% 들어 올렸던 거고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그 말도 안 되게 10월 중순에 미끄러졌던 부분을 세게 돌렸어요. 지금 잠시 주춤거렸지만. 그래서 IT.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의 실적 상상을 초월하죠. 물적 분할 LG에너지솔루션을 띄어냄으로써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까지 95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연간 영업이익 적자 부분을 전부 LG화학의 화학 분야에서 전부 다 메꿔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이 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도 나오게 된 겁니다. 상당해요. 거기다 이제 이슈죠. 블록딜 관련된 이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지금 이러한 경기 동향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3분기 연속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사상 최대치 실적.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았던 거는 별거 없어요. IRA 관련해서도 그건 악재가 아니고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의 흐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갔을 뿐이지 폭락이 연출된 건 아니고 눌려진 거죠. 실적이 올해 영업이익 10조 그리고 내년에 또 10조를 예상하는데 그 10조의 규모가 뭐냐면 10조 원이 전체 시장 영업이익 그 순위 잡았을 때 내년 기준에는 2위입니다.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를 너무 밑으로 하향시켜놔서 그 하여간에 그러한 기준점에 뭐 당장 지금 당장 속보 속보 쭉쭉쭉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아니 중국의 주석과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만났잖아요. 서로 악수를 8초간 했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악수를 8초간 했대.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관계 굉장히 안 좋다면서. 아니라니까. 정치 쇼라니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누구와 싸우는 걸 잘 안 해요, 사실은. 잘 기억해 보시면 공화당 정부 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싸웁니다. 그러면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미국 국민들에게 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까?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시란 말이에요. 두 분 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판단하세요. 응? 주식을 매매하실 정도로 자산 여력이 있으시고 남들보다 사회 지도계층 인사로 있으신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면 좀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그거는 언론 플레이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미국 국민의 절반이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뭐 정신 나간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정치 색깔, 보수당의 정치 색깔. 보수당은 미국의 표밭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주의, 거기에 남성, 마초 근성, 야 우리가 왜 당하고 살아야 돼? 왜 우리가 퍼주고 살아야 돼? 미국이 제일 강하잖아. 뭐 이런 우월주의, 이런 표를 보수층의 표를 모으는 게 공화당.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나머지 인종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성이 아닌 여성, 또 거기에 화이트 칼라가 아닌 이제 블루 칼라, 뭐 이런 식의 기준에 극명하게 엇갈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정책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민주당의 정책은 친환경의 정책을 핍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거기서 후원을 받아요. 공화당은요 전통 에너지, 방산. 그래서 전통 에너지, 방산 이런 거기 때문에 꼭 보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팔아먹는 거고요. 그죠? 원유 생산 시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자기들이 뭔데 어찌됐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 그거는 그냥 좀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뭐 우리가 주식하는 거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공화당 정부는 그렇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친환경 쪽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제약이 아니라 바이오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IT 그래서 그쪽에 공식적인 후원을 받다 보니까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 항상 뭐 이런 정책을 쓰죠. 친환경 관련된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정서 발의,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 협약. 근데 이게 이제 부시 대통령 들어오면서 파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파기.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 이런 논란 속에서 올해 6월 말에 그 결정이 됐던 거는 미국의 대법원에서 미국의 환경청을 상대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16개 주와 2개의 석탄업체가 소송을 하죠. 행정소송을. 뭐라고 해요? 이거는 환경청이 월권을 했다. 왜 환경청이 그 어떤 그 특정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서 주는 권한을 넘어서서 왜 우리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느냐. 환경세에 대한 부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전통에너지들의 생산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정책적으로 태양광의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공화당 정부 때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그룹에서 태양광이 엄청난 실적 개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디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자동차하고 LG화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친환경 정책에 전기차에 대한 육성,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 테슬라 그렇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2차 전지 그런 기준이죠. 그런 기준에서 뭐 2차 전지에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2차 전지에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중국산 원재료를 쓰지 마라. 그 정도로 못된 짓거리를 하고 압박을 넣어 표를 받기 위한 거죠. 그 정도로 못된 짓거리를 하고 압박을 넣어. 근데 오늘 현재 시간 기준에 속보들 뜨는 거 보면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잡고 8초간 악수를 하고 뭐 뒤돌아서선 또다시 뭐 대만 문제 선 넘지 마라. 야 중국의 공격적인 반대한다. 그래 봐야 그것도 일정 범위. 이 얘기를 길게 하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는 게 뭐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다 따져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은 IT 쪽도 미국의 이제 기침의 큰 소리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자동차도 IRA 부분부터 해서 뭐 미국 기준의 입김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중간선거 앞두고 그다음에 LG화학 뭐 2차 전지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폐배터리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웠었다. 근데 그게 이제 해소 국면이고 이미 시세가 나와 있는 뭐 LG화학이 추세 강화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IT 쪽에 반도체 쪽 당연히 되돌려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강세를 띈 거고 삼성전자의 3주 동안 일 거래 대금이 1조 이상짜리인 날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현대차가 드디어 거래를 좀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왔어요. 세게 수반하고 이제 변동이 확대돼야 돼요. 거기에 이제 정책주 기준에 미국의 정책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에 따른 2차 전지,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주력주 따로 하고 2차 전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국내 정책의 기준에 이제 방산, 정부가 나서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주를 따오기 위한 뭐 외교 정책도 펼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막연히 좋을 것이다가 아닌 뭐 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평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기준에서의 이런 정책 기준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됐다.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외국인들 위주에서 아주 공격적인
13% 수준의 매수. 뭐 오늘 0.5% 빠져나갔다고 치더라도 12%대 매수. 그리고 현대로템의 누적 수급 확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그게 정책주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어디에 들어가요? 2차 전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10월 17일까지의 시장의 흐름의 기준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 10월 17일까지 6월 30일 종가 대비 하반기에 4.8%가 밀렸었어요. 4.8%.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01%. 응? 하반기에 올라온 게 종가 기준으로 101%. 우리가 정확히 들어간 거는 7월 중순. 7월 중순. 7월 13일 날 안 봐도 딱딱딱 나와요. 뭐가? 7월 13일 날 에코프로의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하나가 있어요. 일단 스타트 랠리가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고 7월 14일 날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면서 역시 14일 날 7월 14일 날 상한가든가요? 에코프로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7월 14일 날 에코프로가 갭상승 10%의 양봉으로 뻗어 올라갔다가 종가의 보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종가 수준에서 33,300원 그때 얼마였죠? 75,300원이 74,3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 가격에 3시 3분에 문자를 내보내서 편입을 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제 15만 원 돌파까지 계속 가지고 오는데 세 차례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이게 17일까지의 계좌 수익인 겁니다. 그냥 종가 대 종가만 세 차례 차익 실현한 거 빼고 비중은요 15%를 채운 거죠. 2차 전지. 지금은요. 먼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이 에코프로를 우리는 11월 3일 날 일단 좀 정리를 해서 LG화학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LG화학이 일단은 어찌됐든 에코프로 대비해서 7%, 에코프로는 2% 빠졌고 LG화학은 한 5% 이상 올라왔으니까요. 종가 기준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를 다 팔아야 되느냐? 글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차피 LG화학을 가져가신다면 이제 2차 전지 쪽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당연히 LG화학을 보는데 그 중에서 LG화학은 우리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옮기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포스코 케미칼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옮기셔도 되는데 일단은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는 쪽의 기준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죠?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현재로서는 일단 관망. 우리도 최악의 경우는 이동할 겁니다. 예? 계속 거래가 둔화되고 안 움직인다면. 그죠? 에코프로는 7월 14일, 13일 날 상한가, 그 다음에 14일 날 3시 3분에 75,300원이에요. 75,700원이네요. 그죠? 3시 3분에 요게 이제 스타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편입을 하죠. 저 당시에 거래가 이제 갭상승 10% 나오고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1차 차익 실현은 14일부터 편입해서 20일 날 9만원대 중반 라인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을 89,000원 2차 차익 실현까지 다 해서 내려왔으니까 89,000원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고 9만원 전후에서 계속 섭니다. 9만원 전후에서 88,900원, 91,400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7월 26일부터 올라서서 두 번째 전량 차익 실현이 11만 7,200원, 11만 5,400원 이렇게 매도 사인을 명확히 드려요. 뭐 일부 차익 실현하세요. 더 오르면은 또 일부 차익 실현하세요. 또 더 오르면 또 일부 차익 실현하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다가 꺾이면은 다 팔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명확히 우리는 두 차례 차익 실현합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고 차익 실현 안 해. 왜?
현재가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목표 주가는 예를 들면 여길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와서 목표 주가를 가든 어쨌든 양봉으로 툭툭툭 올라갔으니까 목표 주가에 도달한 거 아니에요. 목표 주가까지 도달했다는 굉장히 센 거죠. 기술적으로 양봉이란 말이에요, 현재. 근데 왜 팔아요, 이거를? 목표 주가 같다고 팔라고 하는 사람은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도 가지도 마세요. 그럼 언제 파느냐? 이렇게 올라오다가 꼬리가 달리거나 목표 주가 안 왔더라도 꼬리가 달리거나 혹은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럼 차익 실현이죠. 그러면 그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설정 범위를 잡으시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전략 차익 실현을 한 상태에서 주가가 그렇게 안 밀렸어요. 안 밀려서 이제 11만 원대 초반 중반에 재차 다 편입을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이건 문자 내용이고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때 기준에 에코프로가 사실상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이죠. 얘가 지주사란 말이에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HN하고 또 기업 분할을 또 했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지주사 성격으로 남아있는데 회사가 쪼개지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됩니다만 그때 변동이 그렇게 탄력을 못 받았었어요. 인적 분할이 심리적인 호재만 돼요. 증자에 대한 심리적인 호재. 근데 결론은 그때 당시에 이제 먼저 움직여서였는지 기업 분할하고 큰 탄력을 못 받다가 에코프로 HN이 무상증자, 대규모 무상증자를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이성적인 변동성 확장이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부각이 됐고 수주 에코프로 BM에서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입니다. 7월 이후.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가 차익 실현하고 손을 떼고 있는데 7월 달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적 재료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실적은 사실은 저평가는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8월 17일부터 중국산 2차 전지 원재료 뭐 이런 부분들을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폐배터리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없고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신규 상장주였던 세비케미 나 폐배터리야 라고 해서 단기 더블 성일하이텍 나도 폐배터리야 해서 2조 원을 돌파하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화학이 나도 폐배터리야 해서 거기도 또 폭등 에코프로까지도 나도 폐배터리야 우리 자회사에 폐배터리가 있잖아 라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2차 이제 그 시세가 나온 시기가 이제 8월 말경부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9월 7일 날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그 거래 터지고 변동이 나오면 그날은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11만 5,500원, 11만 8천원, 12만 5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9월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이런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부각이 됐죠. 왜냐하면 9월 중순에 고점 대비 조정을 받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조정을 받아서 20%가 밀려요. 근데 잘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배터리 주들은 전부 종목이 거래대금이 전부 이제 축소가 됩니다. 세비캠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거래가 완전히 축소가 되죠. 9월 초순 이후 쭉 넘어갈 때 9월 초순에 이제 그 첫째 주에 금양이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갔고요. 시장 조정 받으면서 이제 폐배터리 주들이 이런 식의 거래대금 급감. 거래대금이 급감한다는 것은 비이성적으로 올라온 종목은 캔들이 작아지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지죠.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은 이제 뭐 원체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고 얘는 그나마도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수급이 외국기관 수급이 그나마도 이제 조금 빠지다가 그나마 좀 잡아주는 모습이 연출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상대적으로 사실상 덜 빠지고, 그리고 덜 빠졌다 해도 뭐 장난 아니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14조짜리가 이 별로 안 빠진 것 같잖아요. 무지 빠진 거예요. 이게 14조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21%가 단기간에 5거래일 만에 한 15% 숨쉬기 곤란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세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게 돌리면서 결론은 수급이 들어와요. 수급이.
수급 범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누적 수급이 들어오고 에코프로도 좀 개인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었는데 한 7%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는 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두 개 남기고 싹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언제? 9월 말. 그래서 10월 달에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 매매 사인이 함께 나가는데 그때도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많이 나갔어요. 그때도. 왜냐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10월 중순 15만 5천 원 딱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거래 수반 제한적이고 뭐 거래대금 일부 계속 실려 있었어요. 시가총액거래 코스가 5위니까 수급이 망가지죠. 수급이. 포스코 케미칼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끌고 간 거예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뒷부분에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짧게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단행을 한 거죠.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 매직 계산기 쪽에는 나와 있어요.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그게 이제 9만 원대 중반, 11만 원대 중반, 그리고 14만 원대인가의 차익 실현한 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9월 달, 8월 말, 9월 초순 뭐 이럴 때는 계속, 그리고 이제 바닥 찍고 돌릴 때 9월 말 시장 조정 끝나고 돌릴 때 그때 계속 편입 계속. 근데 10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변동성이 제한적이다는 건 뭐예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17일 이후에 제한적으로. 우린 누적 수급이 수익이 138%인가까지 갔어요. 차익 실현 재편이 빼고 그냥 종가 대 종가의 기준으로만. 그 뭐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에서는 수익을 냈고, 지금의 기준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지금의 기준에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 아닙니다. 지주사들의 성향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얘의 실적이 아니라 자회사의 실적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착시 현상이 나게 되는데, 근데 이 에코프로의 경우에 재미난 것은 좀 이제 머니 게임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뭐냐면 지주사는 항상 저평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저평가다라고 자꾸 PBR이 2.83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또 지주사 성격에 예를 들면 LG 같은 0.59배, PER 5.38, PER 뭐 12개월 PER 6.11, GS는요. 다 마찬가지. GS. 마찬가지. 그 지주사들은 다 이래요. 저걸 뭐 팔지 않는 한 무슨 뭐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의 경우도 뭐 저평가를 논하기는 어렵다. 저평가로 해석하지 말자.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공시 그 실적 내용도 7월 13일 날 이렇게 16시 48분에 나온 것도 시간은 상한가 가는데 이게 누구 실적 때문에 그래요? 에코프로 실적이 상당을 초월하게 나오면서. 에코프로는요,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죠? 그러고 나서 13일 이후에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만큼 이렇게 폭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주가가 130%, 140%씩 올라올 그런 폭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스토리예요. 실적. 그 다음 범위가 폐배터리. 그리고 나서 또 실적.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줬는데, 이제는 그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부분을 더 놓고 봐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계속 뭐 7월달, 또 8월달, 뭐 9월달, 이게 다 보고 있으면 뭐야, 다 지난 거. 그죠? 근데 그 어디서 차익 실현했고 어디서 재편입을 했는지 그 기준점은 뭔지는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분명히 그것도 나올 건데,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일단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익 실현 텍스 전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재편입의 기준, 그리고 7% 수준의 수급이 들어왔다. 나쁘지 않다. 라고 해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어때요? 7% 수급을 넘겼어요.
차익 실현으로 좀 나갔어요. 뭐 손바뀜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제가 지금에 와서 수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9월 14일 날 2시 10분에 올려드린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 아닙니까? 12만 5천 원, 13만 5천 원, 15만 5천 원. 근데 에코프로의 고점이 얼마예요? 15만 7,900원은 그 이전이고 15만 5천 원 정확히 찍었네요. 소름 돋지 않아요? 응? 농담이 아니라?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면 저거를 진짜 올려놨었느냐? 저 당시 기준에 찾아보면 되죠. 뭐. VVIP 방에서 찾아보자 이거죠. 9월 14일 기준 9월 14일이 안 나와버리네. 그럼 이렇게 하면 나올 아쉽다. 이쪽 컴퓨터에 9월 14일 이전 게 없네. 그냥 저걸 그냥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9월 14일 예를 들어서 9월 14일 나오는 채팅방 기준에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VVIP 방 위주로만 올려드린 목표 주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 오픈을 해드려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이 가격의 차익 실현 뭐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을 했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얼마? 20이 밑에 있던 종목입니다. 20이 밑에 있던 종목인데 7월 이후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니까 같이 움직인 거고 에코프로의 그러면 기준점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기준은 실적의 기준인데 저평가는 아니다. 근데 그거를 명분으로 주가를 움직인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움직인다. 긍정적이다. 땡큐. 거기에 수급이 유입된다. 그 수급이라는 범위의 기준은 뭐다? 수급은 뭐야? 외국인 기관 수급이죠. 여기서 대형주기 때문에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야? 아랫단에 빨간 색깔 1000 거래대금 1000억을 넘기면서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양봉을 줄 때 거래대금을 1000억을 넘기고 수급 범위가 단기간에 7% 수준까지 유입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정점이죠. 그러고 나서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수급이 꼬여진 거잖아요. 수급이.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돌려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얼마?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를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50만 주 이상 200만 주 수준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150만 주 이상 2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150만 주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솔직히 이거 아니에요? 이런 변동성? 응? 이런 변동성을 원하잖아요. 이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터져줘야 된다. 터져주는데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좀 유입돼주고 손바뀜이 좀 나와주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찔끔찔끔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오죠. 거래 터트리고. 그래서 1000억의 기준이 아닌 시가총액이 뭐 이게 주식수가 2500만 주에 대략. 응? 그럼 뭐 시가총액이 좀 뭐 3조 원대 훌쩍 넘어가고 3조 중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씩 터져야 돼요? 최소 100만 주 이상? 응? 최소. 거래량의 기준에 최소. 그리고 변동성의 매매 기준은 얼마? 150만 주. 100만 주라는 거는 5MA, 20MA 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도 뭐 1000억의 기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1000억의 기준 갖고는 안 되고. 결론적으로 150만 주면 2000억 정도 나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서의 위상이 씁니다. 그 정도는 터져줘야 변동성이 확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한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리입니다. 우리는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에서 뭐 단기 수급 범위가 개선되어 있는 폭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조건 범위를 가져갔는데 저것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안 나갔는데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 밑에 보이잖아. 저렇게 눈으로 보이는데 뭐 안 나가. 그렇게 보지 않고 잠시 들어왔던 부분에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런 거는 뭐 아니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응? 예를 들면 뭐 이 고점 돌파하면 계속 갈 거예요. 돌파 못할 것 같아요. 돌파하면 그때 사면 돼. 돌파할 때 거래량 싫고 돌파하면 지금의 기준은 수급이 꼬여있고 거래가 둔화되어 있으니까 중립적인 범위로 봅니다. 우리도 포트에서 빼지는 않았어요. 응? 공식적으로 이제 LG화학으로 옮겨놨고 우리 유료 매매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오픈해 놓은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에코프로 빼지는 않았어요. 왜? 2차 전지 기준의 에코프로만 비이성적으로 급락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져가란 얘기가 되잖아요. 나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안 돼. 정리하셔서 뭐 가급적이면 이동하세요. 그 비율이 너무 높아. 최대 폭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다? 최대 폭의 기준은 10에서 15% 2차 전지 기준에 2차 전지를 더 사고 싶다? 그럼 주력주 기준에 LG화학을 15에서 20% 이렇게는 가져갈 수 있는데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이런 쪽을 뭐 10에서 15% 이상 뭐 우린 최대 20%까지는 말씀드려요. 그 이상으로 가져간다. 그건 무리수 있습니다. 자, 결론. 에코프로가 7월 이후에 왜 올랐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도자료 내용처럼 뭐 저평가다. 이건 아닙니다. 성장성이 부각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 수급이 그래도 뒷받침돼서 흘러갔던 부분이 있고 이슈가 불거진 부분이 있고 마지막엔 폐배터리까지 갖다 활용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슈가 소진됐다.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은 아름아름 유진되고 있어도 변동성의 크기를 줄 만큼의 거래대금은 다소 제한적이다. 지금 주가에 맞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되는 게 옳다. 주간 단위에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질 때 들여다보면 된다. 정리. 뭐 급하게 정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리. 우리는 정리했음.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하고 뭘 사나요? 그건 유료 가입하셔야지. 예?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에코프로를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구나. 다른 데도 이렇게 설명했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그분께 존경을 표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에코프로를 표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곳에서 에코프로 설명할 때는 이게 끝내주는 업체고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나가. 안 돼. 그랬다가는 카카오 네이버 꼴이 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20% 올라왔다고 이야 대박 나셨네요. 그럼 뺨싸대기 만든다 그랬죠. 고점 대비 여전히 8월 고점 대비 30% 빠져 있습니다. 20%대 급등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편입했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크고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금양 같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의 고점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모색은 변동성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거래가 둔화되어 있으면 일단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거래가 둔화되어 있으면 빠져나오는 게 옳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선착순 이제 이게 3명이 아니라 2분이에요. 아까 한 분 들어오신 분 인사하셨고 다. 그래서 2분 지금 빠르게 가입하셔서 내일 아침에는 같이 움직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